2023년 여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까요? 이번 여름 여러분의 운의 흐름을 이 커피 점술과 타로 리딩으로 읽어드릴게요. 커피 점술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 커피 점술이란 커피잔에 남겨진 가루를 보면서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점술이기도 하고요. 커피잔에 남겨진 가루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여름의 중요한 사건을 읽어보고, 또 타로 카드를 뽑아서 조금 더 자세히 여름 운세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직감에 가장 끌리는 커피잔을 골라주세요. 네, 1번 잔 고르신 분들 먼저 커피잔을 보면서 여러분 여름에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지 읽어볼게요. 네, 1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돋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커리어 쪽에서 운이 있는데, 그게 그냥 커리어가 잘 풀린다는 게 아니라 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능력, 그게 더 돋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여요. 이번 여름에 혹시 중요한 어떤 발표라든지 이직이나 대회 이런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특히 종이에 글을 쓴다거나 필기시험 같은 거 보는 거, 이쪽보다는 얼굴을 보고 하는 면접이나 미팅, 이제 이런 데서 훨씬 더 강한 운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6하우스랑 7하우스 자리에 걸쳐져서 지금 밑에 보시면 거미줄이 떴어요. 이 거미줄은 능력을 다양한 데로 뻗어나가게 된다, 이런 힘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거미줄이 나오면 원래 비즈니스나 커리어 쪽에 행운이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6하우스의 자리가 일을 말하는 거고, 또 디테일이 강하고 좀 남다른 센스를 발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또 6하우스가 머큐리가 지배하는, 이 수성이 지배하는 자리예요. 이 머큐리 자체가 메신저를 말하는 헤르메스거든요. 이제 그래서 머큐리가 나오면 좀 SNS나 소통 이런 능력이 강해지는 때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7하우스의 자리는 이제 만남의 자리, 신뢰가 오고 간다, 이 비너스 금성의 자리거든요. 지금 두 자리에 걸쳐서, 두 하우스에 걸쳐서 거미줄이 떴기 때문에 이제 1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는 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드러낼 때 과감하게 눈을 마주치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펼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거미줄이 나왔을 때는 사실 계약의 운이 굉장히 좋거든요.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이번 여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약 조건을 여러분이 검토해 보시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 도도하게 계약 장면에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또 거미줄이 이렇게 컵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이미 다 갖춰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직 준비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당당하게 나는 능력이 이미 꽉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여러분 운이 더 따른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쪽에 가장 두텁게 가루가 뿌려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10하우스랑 11하우스 자리거든요. 이제 이 자리에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징도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10하우스는 원래 사회적인 성취나 약간 근면 성실함, 이곳을 말하는데 11하우스는 공동체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공동체 자리에서도 지금 컵의 위쪽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커리어나 사업이나 동아리
이쪽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루가 굉장히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약간 두 분이 만나는 적응기가 생긴다고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거 좋아할까? 나랑 진짜 잘 맞을까? 약간 이렇게 새로운 사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여름이 지나도 이제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새로운 사람이 만나질 때 그 사람 장점을 더 많이 봐주시고요.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 인연 자체가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또 삶의 새로운 자극도 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까지 이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드를 뽑아서 1번 분들에게 여름에 또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1번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이랑 휴식을 마음껏 누린다. 좀 이런 장면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이 여름이 지나고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제 가을이 찾아올 때쯤 됐을 때 아마 여러분은 내가 이번 여름에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났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다. 좀 잠시라도 푹 쉴 수 있었다.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거든요. 혼자 쉬신다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 이렇게 함께 쉬는 사람이 있고 또 일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여행을 가신다든지 새로운 휴식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다른 때보다도 이번 여름에는 시간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 확실히 여유가 좀 생기실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이 정도면 쉴 수 있어. 좀 이런 확신도 드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일을 아예 해야 되는데 그걸 미뤄두고 쉰다 그러면 쉬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작정하고 이 정도는 쉴 수 있지. 휴식의 권한 자체가 나한테 있지.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누구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일이나 공부 같은 걸 다 해놓으셨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일정 조정이 이번 여름에는 되고 누가 봐도 나는 좀 쉴 수 있지. 이렇게 쉴만하지.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사실 1번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좀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에도 지금 칼 8번이 나왔어요. 이제 이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의 몸이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주인공은 사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유는 없죠. 이 주인공처럼 1번 분들이 최근 일이 진짜 많으셨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휴식이 있는데 그걸 잘 취하지 못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아래에는 월드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월드카드는 어떤 하나의 주기가 끝났다, 끝이 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1번 분들은 지금까지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바쁨이나 혼잡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름에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힘든 것이 끝나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나라는 사람은 그럼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그런 시간도 만드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럼 평소에 생각만 하셨던 일들도 도전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1번 분들은 그 도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오래 한다기보다 약간 짧게 그냥 리프레시 하는 정도 이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이 끝나면 요리를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예 자격증 코스에 들어가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약간 원데이 클래스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부담감이 없는 일이어야 여러분이 휴식으로 느끼게 되고 또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짧은 여행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이 비워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계획 자체가 너무 헤비하지 않은 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멀리 나가서 잠깐 한 끼 식사를 하고 온다든지 그러면서 기분 전환이 되고
뭐 평소 가보지 않았던 장소에 당일치기로 간다든지, 뭐 전시회를 보러 가신다든지, 뭐 공연이나 문화생활 이런 걸 잠깐 즐기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막 본격적으로 악기를 배워야겠어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 공연을 보면서 악기에 대한 희열을 느낀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긴장감 없이 나사를 좀 푸는 그런 휴식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는 뭔가 하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 뭐 커리큘럼을 시작해야겠어 이러면 여러분이 약간 하나의 스트레스를 또 만드실 수 있거든요. 최근까지 일본 분들은 일단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으셨고 또 자유도 필요하고 숨 쉴 구멍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뭔가 커다란 산을 도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산에 가게 되더라도 그냥 얕은 언덕에서 숲에 들어가서 쉬고 뭐 명상을 하고 약간 템플스테이 약간 편하게 쉬고 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또 그런 휴식이 계획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여름에는 꼭 그런 단기적인 행사 이런 거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과 한꺼번에 만나기보다는 이제 한두 사람과 약속을 나눠서 만나보는 것, 또 정말 가까운 사람이랑 쉬러 간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더 깊은 대화도 나눠지거든요. 이번 여름에 뭔가 이 사람이랑 거리감을 가깝게 만들고 싶다. 아직은 우리가 거리감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두 분이 좀 일상적인 장면에서 떨어진 곳에서 만남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뭐 평소 만나던 동선을 벗어나서 약간 멀리 나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뭐 같이 문화생활을 즐긴다든지, 뭐 산책을 간다든지, 뭐 등산을 간다든지 약간 이런 쪽으로 계획을 만들어 보시면 거기서 훨씬 더 여러분 스스로의 몸과 마음도 힐링이 되고요. 또 관계 자체도 더 돈독해질 것 같거든요. 이제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막 빽빽하게 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약간 설렁설렁하게 좀 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시면서 오히려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넘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해외여행을 짜면서 막 자유여행으로 짜서 스트레스 받는 이런 모습보다는 아예 패키지 여행으로 짧게 가면서 일정을 가이드에게 맡겨버리는 거. 이러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느슨해지거든요. 그럴 때 가족이랑 같이 패키지 여행을 가면 일단 일정에 대해서 내가 짜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잖아요. 그럼 좀 더 편하게 가족들이랑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이제 관계도 끈끈해져요. 거꾸로 가족끼리 이제 자유여행을 장기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일정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럼 또 결국 싸우게 되죠. 이제 그럴 때는 아예 패키지로 가버리면 여행 일정을 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시스템에 내가 몸과 마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요리를 배운다면 내가 요리 재료를 준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처럼요. 전시회를 가시더라도 내가 막 미리 공부할 필요가 없이 가이드를 들으면서 이제 전시회를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의 여름에 적합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일본 분들은 이번 여름에 한 번씩 나사를 풀어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일정을 맡기고 여러분은 물 흐르듯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어깨의 긴장을 풀어내는 것, 약간 이런 쪽으로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시즌이 있으면 때로는 그냥 운명한테, 상황한테 맡겨보는 것도 필요한 시즌이 있거든요. 맨날 내가 다 모든 걸 쥐고 흔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여름에는 한 박자 쉬고 또 체력을 보완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 이열치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약간 여유를 여러분이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여름에는 대인혼 차원에서도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모두 고생했다 이런 마음 필요하거든요. 최근 일본 분들은 확실히 좀 자유도 없었고 좀 휴식도 없었고 달려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는 모든 고생을 좀 보상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참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혼자 다 누려야지. 이 보상은 완전히 내 거야. 이렇게 마음이 좀 좁아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내가 이렇게 잘 버텨온 것도 사실 주변에 도움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모든 사람에게 다 보답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말로도 여러분도 주변에게 약간 너도 고생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물론 그 사람이 뭐 별로 그렇게 많이 고생을 안 했을 순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내가 고생했는데, 나도 고생했는데, 너도 참 고생 많았어. 이렇게 말을 하시면 상대방이 갑자기, 나는 별로 고생 안 했어. 1번 네가 더 고생했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큰 사람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대인배인지, 넉넉한 인심을 가졌는지 이런 것도 알게 돼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의 속마음에서도 내가 막상 이런 말을 듣기 좀 부끄럽다. 1번에 비해서 내가 고생을 안 했다. 좀 미안하다, 민망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럴 때 또 그 사람이 좀 더 각성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오히려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사소한 멘트, 이거 자체가 상대방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또 여러분의 그 부드러운 에너지가 드러나거든요. 그게 또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여름에 1번 분들은 좀 예민하셨던 감각들이 있는데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내가 다 풀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일단 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어떤 일정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대신에 여유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여름에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준비하셨던 그런 휴식의 일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일정으로 여러분 진짜 많이 힐링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더 오래 가기 위해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잠깐은 쉴 수 있다. 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힘들었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번 여름에 어느 정도 이상은 분명히 해결되거든요. 그 이후에 충분히 쉬셔도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좀 더 중요한 거, 잠시 쉬면서 이제 여러분의 취향이나 가치관 같은 거 점검하시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뜨거운 열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그 끝 이후에 좀 시원한 청량감, 또 그 안에 소박한 행복, 주변 사람들과 힐링하는 시간, 이런 걸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먼저 잔을 보면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읽어볼게요. 네, 2번 분들 오늘 잔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루가 좀 고르게 퍼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는, 이렇게 고르게 펼쳐져 있다는 거는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갖게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여름은 전반적으로 좀 평온한 시기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좀 행복한 시기 보내실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딱히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각자 잘 하거든요. 여러분이 딱히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약간 가족들도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알아서 탁탁 자기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손 벌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개인의 운의 차원에서, 운로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운이거든요. 사주에서도 오행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삶이 무난하다, 장비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으면 일단 무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는 이제 주변이 일단 무탈하거든요. 내가 나를 더 돌볼 수 있겠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시기가 왔다는 거는 진짜 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하시면 이제 가지고 계신 능력들도 더 키워갈 수 있거든요. 뭐 건강이나 뭐 사업이나 커리어나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약간 더 섬세하게 조각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6하우스 근처에 이제 다람쥐가 보이거든요. 또 오늘 6하우스 근처에 이제 일이랑 관련된 자리거든요. 여기 다람쥐가 있는데 또 7하우스 아래쪽에는 풍향계가 있어요. 이 두 상징이 사실 다 같은 얘기,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라는 얘기예요. 다람쥐는 우선순위가 없다면 이제 하나씩 일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있거든요. 또 풍향계는 바람이 불어오면 원래 풍향계가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실 두 상징 다 이제 중심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하나도 어려울 일이 없다. 이렇게 뜻이 있거든요.
다람쥐도 생각해보면 주변에 숲에 도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나무를 가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럴 때는 딱 순서를 정해서 1번 나무 가서 먼저 짝 털고 다음에는 2번 나무 가서 짝 털고 이제 이렇게 나만의 순서를 정해서 구역을 나누면 사실 그렇게 정신없을 일이 없거든요. 이제 오히려 여기서 찔끔 하다가 저기 가서 찔끔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무를 타다가 이렇게 나무 이동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요. 이제 그래서 다람쥐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순서를 내가 딱 정하면 그 다음에는 어려울 게 없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풍향계도 사실 흔들릴 때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바람에 따라서 동쪽을 표시하든 북쪽을 표시하든 표시만 하면 되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 자체에 내가 고민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왜 생기냐면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흔들릴 때 생기는 거거든요. 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니까 다 내가 결정하면 되고 내가 책임지자.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가짐, 이 두 상징이 다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 2번 분들은 일단 주변이 어차피 무탈하고 잘 굴러가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요. 고요한 시간을 1시간 만드셔서 이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보세요. 이번 여름에는 한 번에 하나씩 하시고요. 멀티태스킹 하지 마시고 집중하기.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에 맞게 행동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커리어나 관계적인 부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드를 뽑아서 또 카드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 들려줄지 읽어볼게요.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들을 읽어보면 이번 여름에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이 새로운 기회는 여러분 스스로 창조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여러분의 좀 자발적인 의지, 그게 강하게 걸리거든요.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여러분 중에는 이제 뭔가 배우게 되는 분들, 또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섞이는 이런 장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딘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분들이 이제 저거 내가 해보고 싶다, 새롭다, 놀랍다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고 그걸 손으로 뻗어서 그 새로운 거를 뭔가 만져보게 되는 이런 장면이 보여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얼른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습도 떠오르거든요. 일단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많은 카드들이 아직까지 결론을 말하기는 이르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번 여름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장정, 이제 커다란 미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게 될 수 있어요. 운동이라든지 악기나 외국어 이런 거 시작하게 되신다든지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든지 모임에 들어간다든지 투잡을 시작한다든지 좋은 정보를 듣게 돼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보이거든요. 약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이게 지금 여름 시즌이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한 해의 시작처럼 어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분들, 어떤 커리큘럼을 시작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과거에 어떤 것들은 마무리 짓고 새로운 걸 도전하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사 시기 마주하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사업장을 알아본다든지 알바를 알아본다든지 새로운 소속을 찾아서 움직이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제 공통적으로 이번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좀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여름에는 다른 때보다도 용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눈앞이 약간 깜깜한 어둠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어두운 밤에 지금 눈앞에 지금 불이 있거든요.
이 불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도 될까? 이제 불안감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최종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멈춰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눈앞의 불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고, 이번 여름은 이제 이렇게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시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들 중에서는 약간 한계를 뛰어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내가 이거는 꼭 해보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실 것 같아요. 여름에는 또 다른 때보다 해가 기니까 내가 뭐 새벽 운동을 시작해보자, 그렇게 하루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기존 일상에 비해서 좀 더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한 차원 계단을 올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름에 여유 시간을 내면서 내가 일단은 한번 해보지 않은 거 그거 한번 해보자, 내가 시험 삼아 해보자, 그리고 나서 계속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게 되거든요. 모임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 적응기를 가져보자, 이번 여름에는 포기하지 말자, 좀 더 끈기 있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어 공부나 자격증 공부, 사업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부분에 공부하는 분들, 이제 이번 여름에 이번 분들은 확실히 좀 확장의 기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해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또 하나씩 여러분의 도전 의식, 그 그릇을 키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별자리 카드에 지금 기회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스라고 말하는 이 기회, 이거는 이제 운이 따라줘야 돼요. 약간 열린 결말의 기회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적힌 opportunity, 이 기회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이미 예상되는 기회, 그걸 말할 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번 분들에게 기회가 다가오는데 이 기회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opportunity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어떤 기회나 새로운 자극 이런 게 들어올 때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 또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장기전의 시작, 이번 여름에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새로운 것에 시작하는 기운이 지금 이번 여름에는 성실성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연의 운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면서 적응기를 거치고 안정적인 관계로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챙겨줘야 될 수도 있고 뭔가 같이 체크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이 새로운 기회, 열린 결말의 시작 이런 것들을 인연의 운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서로 근무 일정을 맞춘다든지 휴가 일정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소통을 계속 하실 것 같거든요. 서로 알아가게 되고 적응기를 거치면서 배려하게 되고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인연으로 연결되면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확실히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 그렇긴 한데 이제 서로 행동 패턴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공부에 방해되지 말아야겠다, 약간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배려하게 될 거거든요. 또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배려 많이 할 거예요. 조심스럽고 또 예의를 챙기거든요. 수줍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번 여름에 다가오는 인연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거리감이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관계에서 여름만으로는 결정적인 장면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막 알아가는 사이예요. 결론을 내리긴 좀 성급하죠. 두 분 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인연 운으로 이번 여름에 잘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론에 대해서 너무 빨리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연의 운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혹은 이게 어떤 커리어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거, 뭔가 장기전이 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들이 계속 흘러갈 것 같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그 시작의 기운들이 강한데 그걸 또 끈기 있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카드들을 보면 끈기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 긴 호흡에서 오는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오늘 당장 결과를 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면 또 조바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호흡 자체에 집중하면 그 행동들을 다 길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 굉장히 커다란 일,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좀 중요한 분기점,
하나의 커다란 언덕, 그걸 넘게 되는 시작점에 있다고 보여요. 과거에 어떤 오래된 주기를 하나 끝내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시작할 때는 이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처럼 시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시작하기가 힘들지 시작하고 나면 어떤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별로 어려움 없이 끌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는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한 다음이 아니라 약간 시작하기 직전인 것 같거든요. 시작하기 직전이 더 떨리고 약간 자기 신뢰도 떨어져요.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 가장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요. 또 100m 달리는 단거리 달리라 그러면 진짜 몇십 초, 10초, 20초 안에 승부가 갈리니까 그 앞에 정말 더 떨리죠. 근데 아예 그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시작 전에 좀 덜 떨리거든요. 지금 심장 터질 것 같이 떨리면 마라톤 막 42km 뛰지도 못해요. 1시간, 2시간 달려야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마음 편하게 하자. 약간 이렇게 멘탈을 관리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 여름에 여러분도 새로 시작하는 일도 내가 뭐 10초, 20초 안에 끝낼 일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 떨리는 감정도 제어가 되고 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번 여름에 이번 분들이 시작하는 일은 뭐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장기전이거든요. 하면서도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생각도 확실히 드실 거예요. 뭐 꼭 취미생활이나 공부나 일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관계여도 정말 장기적인 무언가가 시작되거든요. 나무를 심고 키울 때 하루 이틀 걸리는 거 아닌 것처럼 진짜 긴 호흡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걸 가지고 이제 정말 거의 10년?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자.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그때 시작하지 않았으면 나를 설명하기 어려워. 이 정도 여기실 정도로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진짜 이번 여름에 조바심 내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굵직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다가올 때마다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뭘 말하냐면 집중해라. 나 이제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 헌신해라. 이런 사인, 신호 있을 거예요. 눈앞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보여요. 근데 이게 어떤 결말이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좀 그런 시작이거든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이 조언을 구하기도 진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조언을 구해도 그걸 또 듣는다고 해도 어떤 결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정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굉장히 더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운명이 여러분한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건 내 운명이 아닐 거야 라고 외면하면 안 되겠죠. 더 늦기 전에 내가 한번 해보자. 좀 강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몸의 변화나 어떤 일정의 변화도 생길 수 있어요. 평소 여러분이 끌고 가던 그런 일정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되니까 또 적응기도 필요하니까 또 약간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적응기가 끝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 다독여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말 이번 여름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요. 그걸 꼭 꾸준히 하셔서 한번 이뤄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장기전이 진짜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 거고 더 성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잔 고르신 분들 먼저 커피잔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여름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읽어볼게요. 네, 3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정보, 어려운 생각거리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11하우스 자리 이쪽에 가루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데 이제 이 자리가 공동체를 말하는 자리거든요. 생각이 이쪽에 많은 거죠. 가루가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11하우스에 대한 고민이 많다, 생각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쪽에 보시면 8하우스 자리에 커다란 나무가 있고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가루가 뭉쳐진 부분이 이제 커다란 장벽이 하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장벽을 타고 올라가면서도 결국에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다. 이건 결국 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파라우스가 원래 미스테리를 말하고 좀 숨겨진 비밀 이런 장소예요. 근데 이 자리는 명왕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화성이 지금 주관하는 자리거든요. 화성은 원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약간 내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거기다가 명왕성은 좀 다크한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겉으로는 화성의 이미지 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 안에 명왕성의 다크한 비밀, 숨겨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 공동체에서는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들을 연결해 보면 이제 3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 사람들에게 뭔가 말 못할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굳이 말아야 되나?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이런 비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는 뭐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걸 회사 동료들, 공동체에 말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걸 소문내고 싶지 않다든지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좋은 조건의 계약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걸 굳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비밀? 좀 이런 식이에요. 막 아는 사람들만 아는 약간 고급 정보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말하면 약간 여러분이 손해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제 커피잔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여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어떤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겠다. 자랑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어떤 뭐 연봉이나 뭐 경제 상황 이런 걸 수도 있고요. 투자하는 부분, 뭐 계약을 새로 하게 되는 부분, 성적, 내 공부 상황, 고급 정보, 친구나 동료들에게는 특히 알리지 않는 것, 정말 가족이 아니면 공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보이거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가요. 여러분도 스스로 이거는 비밀로 남겨둬야겠다. 나만 아는 게 좋겠다. 그게 나한테 이득이다. 약간 이런 직감도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걸 또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나무를 따라서 내려가면 이제 고양이가 하나 보이거든요. 특히 고양이가 지금 꼬리를 굉장히 높게 세우고 있어요. 고양이는 직감을 발휘하는 아주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가 꼬리를 이렇게 높게 세운다는 거는 경계심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컵의 아래쪽에 있다는 건 과거를 말하거든요. 과거부터 알고 있던 사람,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사람이 과거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좀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많은 걸 오픈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마음 항상 잘 지키시면서 여러분의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카드를 뽑아서 카드가 말해주는 여러분의 여름 운세, 여러분의 여름에 다가올 일들 읽어볼게요.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온 카드들을 읽어보면 이제 이번 여름에는 좀 인기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고 좀 바빠지실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정말 여름 휴가를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바쁘실 것 같거든요. 그 휴가를 내신다고 해도 이제 그 시간 동안 꼭 가야 되는 곳이 생긴다든지 막상 거기 가서도 어떤 밀린 일을 해야 한다든지 뭐 계속 연락이 온다든지 약간 바쁘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3번 분들은 도대체 여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일단 바쁘게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빠지는 것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 첫 번째 마음가짐은 그거 중요하다고 해요. 일정이 많아지고 또 여러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이런저런 일이 여러분의 캘린더에 다 채워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바쁜 일들이 있을 때 이번 여름에는 꼭 필요한 게 이제 중간에 따로 시간을 내셔서 이제 건강 관리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런 건강 관리의 이미지 이게 여러분의 대인 눈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이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3번은 바쁜데도 어떻게 저걸 다 하지? 약간 체력이 좋은가 보다. 약간 이런 얘기도 돌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순식간에 여러분을 두고 뒷담화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인기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연결하게 되거든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일정에 막 빽빽하게 모든 일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 만남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도 반드시 있어야겠죠. 또 우선순위 밖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좀 밀리게 되거든요. 근데 밀리게 되면 밀려난 쪽에서는 그쪽 당사자는 여러분한테 좀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푸념할 수도 있어요. 또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을 향한 시샘이 많아질 수 있다. 이것도 연결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거나 가지지 못한 거.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건데 동시에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왜 저 사람만 특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순식간에 질투해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너만 특별할 리는 없어. 이렇게 깎아내릴 수도 있죠. 3번한테만 특별한 일이 생긴다는 거,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 그거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하고 좀 불합리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3번 분들의 입장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인기가 많아진다, 이게 꼭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거랑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공허한 마음, 인간관계에서 실망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보여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일에만 여러분을 찾게 될 수도 있고요. 실컷 자기 필요한데 여러분을 활용했다가 나중에 자기 용건 끝나면 끝. 정말 여러분을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와줬는데 뒤에선 딴 얘기하는 좀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마음을 다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미리 여러분 마음에 이제 가장 바깥의 부분에 갑옷을 하나 둘러주는 거랑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기만 한 건 아니다. 근데 그런 선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지. 여러분 마음에 방어막을 한 번 더 두텁게 약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지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타인에게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요. 또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또 상처받을 일도 적어져요. 어쩌면 3번 분들은 과거에 또 이런 장면을 이미 겪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이제 어떤 작품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작 발표회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수많은 기자들이 배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고 또 배우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이 그 유명한 배우거든요. 테이블 앞에 마이크가 설치돼 있고 이제 여러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작품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앞에 카메라 들고 있는 기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한테 제 카메라 봐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시선을 어디에 두고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워낙 정신이 없을 수 있거든요. 또 이쪽에서 질문이 나왔다가 저쪽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막 바쁘겠죠. 작품에 대한 질문들을 막 하게 되고 여러분이 답을 하고요. 그때 또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지니까 눈도 아픈데 모두 다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또 실수하면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작품에 대한 질문, 또 뭐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좀 건설적인 질문, 또 의미 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떤 기자가 아주 작정하고 막 여러분 사생활을 캐묻는다든지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그걸 딱 포착해서 카메라에 그 장면을 담으려고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평정심을 잃으면 그때 당황하면 그 장면이 아주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사 자체가 이 작품에 대한 얘기 아니면 내 커리어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얼굴이 빨개진 거,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거 이게 더 포커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미지가 점점 더 나빠질 수 있고 점점 더 여파가 커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는 거를 악의적인 기자가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약간 일부러 건드는 사람 생길 수 있거든요. 인기가 많아져서 좋긴 한데 좋은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달콤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배우의 입장에서는 유명해지는 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좋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실력이나 연기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약간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느 순간에는 약간 현타도 오면서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인가?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이 큰 그림을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3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 평판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이름이 알려져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실 수 있다면 그걸 커리어에 분명히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이 좀 더 주도권을 잡아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중심을 잡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거든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 때는 또 내가 나를 알리는 것 자체에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이제 인정받아야 되고 나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스트레스 계속 받잖아요. 힘을 더 드러내야 되고 눈에 띄게 해야 되고 이거 사실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식당이 있는데 이제 그 식당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일단 음식이나 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되니까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재료 준비 자체가 훨씬 사이즈가 크겠죠. 직원도 더 뽑아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직원들 급여도 챙겨야 되고 세금도 정산해야 되고 할 일 훨씬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상황 안에서 식당을 깎아내리려는 경쟁자들 분명히 있겠죠. 막 암행어사처럼 손님들이 리뷰를 아주 날카롭게 한다든지 나는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 요만큼 실수 하나 찾아내가지고 흠집내기도 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손님이 많다는 것 자체가 요즘 세상에 엄청 감사한 일이잖아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요리를 도전해 보일 수 있고 고객이 많고 나중에 나한테 배우려는 사람 프랜차이즈 내달라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인기가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장점이 많아요. 새로운 메뉴에 도전해보고 용기도 생기고 또 이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니까 다른 데 투자해볼 수도 있죠. 근데 이러니까 이번 여름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올라가는 인기 한번 실감은 해보시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도전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안정적으로 내 삶이 이 정도 유지되니까 이제 또 내가 새로운 거 도전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의 내면을 한 번 더 돌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찾게 될 때 다 그게 용건이 있거든요. 이거 좀 해줘. 3번은 이거 잘하니까 이거 좀 해줘. 이런 식의 부탁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너무 바쁘다, 나 싫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 찾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번 분을 찾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단 그냥 만나자, 오랜만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다가올 수 있죠. 바쁜데 누가 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나는 인기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한번 일정을 내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친구랑 만나보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여러분 얘기를 너무 많이 털어놓지는 마세요. 한번 친구의 얘기는 쭉 들어보시고요. 약간 너무 많이 여러분 정보를 주면 이 기자회견대 기자들처럼 약간 여러분 이용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아주 공식적인 얘기만 털어놓으시고 진짜 중요한 비밀은 감춰두시는 게 좋고요. 일단 친구 얘기를 계속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 친구가 야 역시 3번 너 만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의 역할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왜 나를 필요로 했을까? 내가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좋았던 걸까? 내가 반응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 친구가 반응이 좋았던 건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공감을 잘해줘서 좋아하는 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각과 관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친구와의 만남 자체를 복귀해 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이 내가 친구를 만나는 걸 통해서 나를 알았다. 나는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것이 친구에게 어필이 됐나 보다. 나는 이런 점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장점도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또 그걸 잘 적어두셨다가 다음에 다른 친구 만났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장점을 더 활용해 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외적인 이미지도 하나 잘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우의 이미지 이런 거랑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영화에 여러분이 악역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악역의 표정이나 말투나 연기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겠죠. 악역답게 연기해야 악역의 어떤 정체성을 잘 빚어가는 거예요. 근데 연기가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어떤 메이크업이나 의상이나 이렇게 정체성의 의미를 덧붙일 수 있는 여러 장치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정체성 안에 진실성을 더하려면 여러 장치가 필요해요. 악역에 맞는 눈빛도 있고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있겠죠. 3번 분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기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어떤 대외적인 정체성 그거 이번 여름에 가다듬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번 여름에 여러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인기가 많아지고 어떤 사회생활이나 커리어 이런 쪽에서 여러분이 주목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사람들의 뒷담화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주목받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쿨하게 넘기시고요. 여러분의 속마음은 잘 가려두시고 그러면서 인기를 누려보세요. 이번 여름에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까 중간중간 건강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분명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틈틈이 건강은 생각하시되 이제 바쁜 거 안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이제 알차게 이번 여름의 시간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먼저 잔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번 여름 다가올 일들 읽어볼게요. 네, 4번 분들 오늘 잔을 읽어보면 이제 이번 여름에는 어떤 커리어나 이제 학업, 사업 이쪽 차원에서 이제 윗사람의 도움이 들어온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나 그 분야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어른이나 윗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특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할 거예요. 이제 그 분야에서 어떤 통찰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분은 또 자기 영역에서 마스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여러분을 끌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10하우스 아래쪽으로 커다란 나무가 저 바닥에 있거든요. 이 나무가 연결되면서 한 사람이 나와요. 또 이 사람이랑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죠. 두 사람이 만나는데 이제 한 사람은 나무에서 온 것 같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아래쪽에 비행기가 있거든요. 비행기 위에 앉아 있어요. 비행기 위에 앉아 있으니까 이 왼쪽 사람도 기반이 있기는 한데 이제 나무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뿌리가 약하거든요. 비행기는 하늘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성질이 있죠. 열정이 있고 기동력이 있거든요. 진취적이고 힘이 강해요. 근데 이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또 안전하게 이륙하고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이 땅에서 어떤 지표를 찾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비행기는 이 공항을 생각해 보면 관제탑이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또 활주로를 찾으려면 이 땅에서 어떤 지표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이동을 판단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관제탑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행기랑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비행기가 잘 날아가야 되는 거고 안전하게 뭐 사람이랑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고 또 안전하게 착륙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에서 온 사람은 이 비행기에서 온 사람이랑 경쟁하지 않거든요. 이제 오히려 도와주고 약간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로 볼 수 있어요. 이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이제 어떤 동력이 생길 거예요. 이거 해봐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의지도 확실히 생기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일이라는 게 꼭 생각보다 의지만으로는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상황적인 이슈도 있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이 멘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확실한 어떤 가이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땅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자랐다. 이제 이런 어려움은 이미 다 겪었다. 너도 이걸 참고해라. 하늘에 가면 이런 거 잊지 말아라. 약간 따뜻하게 조언해 줄 것 같아요. 또 지금 이 두 분의 만남이 이제 10하우스 자리거든요. 사회적인 성취, 이 자리가 커리어 자리예요. 이제 그래서 다른 차원보다는 어떤 공부나 이제 취업, 직장, 사업 이런 쪽에 조언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조언 해주는 윗사람이 이번 여름에 있다고 해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이 가려는 길을 먼저 가본 사람, 이번 여름에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분의 조언을 정말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새겨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꿈이나 목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드를 뽑아서 또 어떤 일이 여러분의 여름에 다가올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4번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은 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거든요.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신다든지 뭐 친구랑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장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이 인연이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이제 직장 학교 사람들이랑 의미 있는 장면을 만들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평소에 여러분이 특히 좀 챙기지 못했던 사람, 이번 여름에 새로 주목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공통적으로 4번 분들은 이제 이 사람을 내가 더 챙겨줘야겠다. 왜 그동안 내가 몰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지킬 사람이 있다는 거,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사실 그게 살아가는데 꽤 커다란 동기가 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이번 여름에는 인간관계 자체가 사는 게 별거 있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는 거는 아마 상대방도 또 이 관계 자체에 의미를 깊게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상대방도 두 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의미 있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 우리 인생에 정말 자주 있는 일은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4번 분들은 이 사람이랑 나랑 특별히 이번 여름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또 어떤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 관계가 남다르게 진화하게 될 거고 더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가운데 러버스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4번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번 여름에 연인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원래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한 차원 두 분 관계가 발전하게 될 거예요. 약간 미래를 약속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관계의 진전, 중요한 사람이 생긴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의 나머지 일상에도 꽤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원래 누군가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쪽에 가깝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사랑이 끝나게 되더라도 그게 더 후련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 물씬 사랑했고 그걸 실컷 표현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사랑의 경험이 나한테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거든요. 나 자신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돼요. 이런 계기가 이번 여름 4번 분들에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도 사랑을 기반으로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별자리 카드에 보시면 이 개자리가 나왔는데요. 개는 원래 겉으로 껍질이 딱딱하게 있는데 속에는 좀 여린 살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마 그 속살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 속살을 부드럽게 유지하려면 겉을 딱딱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4번 분들은 이 울타리가 강해지는 시기고 내 사람에게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실 것 같고요. 또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단단하게 보호하려는 그런 의지도 강하게 생기실 거예요. 또 오늘 컵의 여왕 카드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도 이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또 앞에는 이 역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겉으로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안에는 누구보다도 이 하나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강해지고 또 삶의 의지 자체가 이 생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좀 이런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 또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세도 한층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함부로 몸에 나쁜 일도 할 수도 없고 또 감정을 폭력적으로 가져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4번 분들은 내가 어떤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모범을 보이게 된다, 좀 이런 면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여러분을 한층 성장하게 만들어 줄 거고 마음속으로도 내가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다니, 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일상에 활력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든든함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네가 너무 배려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아끼게 되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하거든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처럼요.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 정서적인 안정감도 든든하게 생길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에너지를 써야 한다든지 누군가를 관찰하고 배려하고 마음을 살펴보고 케어하고 좀 이런 장면이 들어오거든요. 그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다. 이 관계가 나한테 새로운 활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4번 분들에게 가장 나쁜 생각의 흐름이 귀찮아 뭐 이거거든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좀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누군가를 돌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의 방향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몸과 마음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모습. 근데 그럴 때 나 역시 그 말을 하면서 건강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아끼다 보면 이제 그 아끼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 나를 좀 더 돌아보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맛있는 걸 먹었으면, 그리고 나랑 함께 먹었으면, 우리 함께 오래 봤으면 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꼭 정말 행동이나 어떤 물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 그 의도, 목적, 그게 나한테 다시 투영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지킬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는 나 역시 튼튼해야 돼요. 뱃속의 아이를 잘 키워내려면 어머니의 건강도 돌봐야 되는 이런 거랑 같죠. 이 계자리는 또 별자리 하우스에서 4번 하우스를 담당하거든요. 이 4하우스는 이제 단단한 기반, 좀 안정적인 인간관계, 뭐 가족, 친구 이런 걸 말하는 자리예요. 친밀감, 인티머시의 자리거든요. 근데 또 오늘 앞에 카드에서는 이 천칭자리 상현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천칭자리는 또 7하우스, 이 관계를 말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오늘 카드에서도 두 자리가 다 좀 가까운 사람,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맺어가는 관계, 그 장면이 의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단기간에 약간 손해라고 생각해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누군가를 챙기는 것, 또 그 사람이랑 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보는 것, 좀 이런 차원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제 한 차원 높은 데서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사실 작은 세세한 단점은 중요하지 않아져요. 4번 분들 가까이에 누군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동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 단점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또 가까운 사이면 단점이 자꾸 반복적으로 보여요. 근데 멀리서 보면 단점은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도 거울로 우리 얼굴을 자세히 보면 막 작은 점도 신경 쓰이고 머리 스타일도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근데 멀리서 찍은 사진, 약간 단체 사진 같은 거 보면 내 그런 단점들은 사실 잘 안 보여요. 오늘 별자리 개자리에서도 생각해보면 이 바깥은 딱딱한 껍질로 돼 있으니까 이 딱딱한 껍질은 모래밭을 지나가도 별로 신경 안 쓰이거든요. 돌이 있으면 그냥 돌 건너가면 되고 때로 부딪히셔도 괜찮아요. 근데 껍질 안에 있는 아주 연한 살에는 요만한 돌 하나만 들어와도 엄청 아프거든요. 생명의 위협이 돼요. 어쩌면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속살에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단점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이 사람을 내가 멀리서 봤다면, 내가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면, 내가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보면 저 사람 참 장점이 많은데 이런 생각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이미 가까워진 사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거리감을 두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을 배려하다 보면 두 분 관계가 더 남달라지거든요. 또 서로 만들어가는 세계도 단단해지고 또 미래에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거예요. 또 지금 마지막 들어온 동전 10번 카드는 이제 유산을 말하거든요. 유산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추억이나 자원, 기억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 좀 이런 뜻이 있어요. 4번 분들이 이번 여름에는 인간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드실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소수의 사람, 좀 중요한 사람 좀 보살피고 케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도 점점 더 확장되거든요. 특히 이번 여름 지나고까지도 두 분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번 여름에 유독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한 번 더 배려해 보시고 여러분이 좀 더 세심하게 도닥이시면 여러분 삶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먼저 잔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름에 다가올 일들 읽어볼게요. 네, 5번 분들 오늘 커피잔을 보면 좀 중요한 이슈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 여름 5번 분들은 좀 소매를 걷어붙이고 여러분이 나서야 되는 일, 좀 땀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정도로 좀 바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10하우스 아래쪽으로 이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사람이 한쪽 팔을 쭉 뻗어서 펼쳐내고 있거든요. 또 팔 위에는 여러 불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팔이 있고 또 여러 불꽃이 있고 이 불꽃이 지금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이 언덕은 또 워낙 어려움을 말하고 이 고난과 문제 상황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고난을 극복하는 여러분의 팔이 있다. 여러분이 이제 고난이나 어려움을 직접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좀 이런 장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5번 분들이 회사원이시라면 이제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해야 한다거나 약간 동분서주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요. 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걸쳐야 한다든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다 챙겨야 된다든지 뭐 미팅을 계획하는 거, 뭐 거래처랑 얘기를 하는 거, 뭐 날짜를 잡는 거 근데 나중에 발표까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약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휴가 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약간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걸 또 알아봐 줘야 되는 부분, 보상이 있어야겠다. 이런 부분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 또 한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밝게 웃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일을 좀 가까이 보는 사람은 여러분을 당연히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약간 이거를 가족으로 연결해 보면 이제 가족들의 어떤 경조사가 있다든지 소소한 일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 역시 5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은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 좀 작게 보이는 이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하나 있거든요. 이 눈이 좀 매서워 보이고 날카로워 보여요. 영어로는 이런 눈을 보면서 이제 이블 아이, 악마의 눈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막상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제 5번 분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멀리 있는 사람, 이제 여러분의 진짜 사정은 확실히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좀 샘난다, 질투난다 이런 감정 느낄 수 있고요. 5번이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험담할 수도 있어요. 뒷담화할 수도 있고요. 멀리서 있으면서 막상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야, 너 힘들어서 어떡하냐, 너 진짜 고생이다 이렇게 말만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일을 던져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 좀 바쁘다. 근데 바쁜 와중에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걸 잘 알아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분명히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여러분의 노고를 칭찬하는 사람,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는 어차피 어느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두고 비난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냥 너대로 생각해라. 약간 쿨한 마음.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몸을 지키는 것. 좀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카드를 뽑아서 5번 분들에게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카드들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5번 분들 카드들을 읽어보면 이번 여름에 여러분은 좀 에너지, 이제 투자, 신중하고 꾸준하게 좀 이런 키워드 계속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여름을 돌아보면 이제 나중에 가을이 접어들었을 때 이제 5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는 나는 좀 나한테 집중한 장면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다른 때보다도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 스스로한테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지고 좀 더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실 것 같아요. 평소보다 좀 더 꼼꼼하게 공부에 집중하게 되신다든지 좀 더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든지 좀 운동한다든지 이런 좋은 습관 가지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거의 5번 분들은 갓생 산다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오늘 카드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이 강하거든요. 좀 바운더리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 바운더리가 강해진다는 건 두 가지 차원을 말하거든요. 외부의 공격에서 나를 막는다. 이게 첫 번째 차원이에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좀 나를 지키겠어. 좀 이런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또 두 번째 차원은 이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이제 타인한테 내보내지 않고 에너지를 외부에 발산하지 않게 되는 약간 비밀스러움 좀 이러한 부분이 두 번째 차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단열을 생각하잖아요.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겨울에는 찬바람이 건물 안으로 못 들어오고요. 또 건물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이게 단열의 중요한 핵심이겠죠. 이제 이런 단열의 이미지처럼 이제 5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 이제 여러분만의 건물을 짓게 되는 것 같거든요. 좀 안과 밖을 분리하는 이제 이런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안에서는 정원을 가꾸고 또 여러분만의 세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느라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운동, 취미생활, 공부 이런 거일 수 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나, 내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나 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게 되시거든요. 약간 개인적이고 좀 독립적인 이런 시간 보내실 거예요. 이제 이번 여름에는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으면 혼자 보러 가게 된다든지, 원데이 클래스를 혼자 간다든지, 산책 간다든지, 혼자 쇼핑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또 유행이나 트렌드를 거부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맛집을 갈 수도 있고, 카페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따로 가서, 사람이 많은 카페에 가도 그 안에서 혼자 책을 읽는다든지 혼자 음악을 듣는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떠나도 이제 그 분위기에 별로 휩쓸리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여름에는 확실히 좀 혼자 있어야 힐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랑 같이 한다기보단 혼자 있어야 완전히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행을 가신다면 사실 혼자 가는 여행이 더 좋다고 보이고요. 누군가랑 같이 꼭 가야 된다 이렇다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 각자 앉아 있는 시간, 각자 책을 본다든지 약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번 여름에 5번 분들은 특히 좀 자원을 의미 있게 쓴다, 그렇게 해야 한다, 좀 이런 생각이 강해지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친구랑 여행을 간다고 해도 이제 금액을 정확히 반으로 나눈다든지 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좀 흐리멍텅하게 생각하는 건 이번 여름에 좀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번 여름은 좀 공과 사를 구분한다. 좀 이런 마음이 강해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는 확실히 하자. 좀 이런 마음도 드시거든요. 일단 오늘 별자리 카드에 이 하우스가 떴는데요. 이 2번 하우스는 카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원, 또 가치 이런 걸 다루는 자리예요. 많은 점성학자들이 쉽게 설명할 때 이제 이 하우스를 생활비로 말하거든요. 들어가는 돈, 나가는 돈, 이게 명확해지는 약간 덧셈 뺄셈이 또렷해지는 그런 자리예요. 또 이 하우스는 이제 황소 자리가 주관하는 자리거든요. 황소 자리는 평소보다 좀 더 나한테 집중하자, 이 생각이 좀 또렷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황소 자리는 건강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 신체, 정신, 영혼, 이 세 군데의 아름다움,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별자리예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 병원을 방문하신다든지 운동센터 이런 거 방문하시는 분들도 보이거든요. 이 황소 자리는 이 아름다움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큰 질병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에요. 좀 소소한 관리, 약간 불편한데 개선하는, 그걸 점검하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이번 여름에 5번 분들은 이 자원에 대한 생각이 명확해지면서 이 자원을 나한테 써야지, 다른 사람에게 허투루 쓰면 안 되지, 좀 이런 생각? 그러면서 피부 관리, 이너 뷰티, 정기 검진, 치과, 약간 나한테 돈과 시간을 쓰는
그런 장소에 가실 것 같거든요. 이제 이 하우스는 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의 건물의 단열재 이런 걸 신경 쓰게 된다. 울타리를 강하게 만든다. 단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일단 나의 몸 자체가 이제 마음이 자리하고 영혼이 자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내면이 단단하게 있어야 바깥에서 오던 공격들을 저항할 수 있는 약간 면역력에 신경 쓸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내 몸에 대한 생각, 내 마음의 건강에 대한 생각. 이러니까 이제 애지간하면 사람들이랑 섞이고 싶어지지 않고 좀 거리를 두면서 나를 돌보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내가 내 시간도 잘 쓴다. 에너지를 의미 있게 쓴다. 자원을 의미 있게 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또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얘기를 하려고 만났으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식사를 하게 되고 또 카페에 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식사의 맛도 중요하고 커피의 맛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때는 사실 친구랑 만나는 거니까 장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혼자 카페 간다고 생각하면 귀에 어차피 음악 꽂으면 되니까 커피 맛이 더 중요해지고 아니면 장소가 완전 힐링이 돼야 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있을 때랑 사람들이랑 있을 때랑 그 카페의 의미, 장소의 의미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친구 만날 때는 일단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뭐 헤어지는 동선을 생각한다든지 적당한 위치가 어쩌면 커피 맛보다 중요해질 때도 있어요. 뭐 더우니까 일단 안에 들어가자. 일단 가까운 데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가 또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평소에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번 여름에는 그럴 때 갑자기 막 현타가 오면서 내가 돈을 의미 없게 썼다. 혼자 있었으면 내가 이런 데 안 왔어. 내가 미리 조사했어.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혼자 있을 때는 이제 퀄리티 이런 질도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 어떤 의미 있는 활동, 그렇게 돈과 시간을 쓰자.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더 집중이 되는 거죠. 원래 운동한다, 뭐 산책한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상대방 속도에 맞춰야 되거든요. 또 혹은 얘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산책에 집중할 수 없고 운동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장면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더더욱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 여기 더 갈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 혼자 하는 일에 약간 눈치 보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번 여름에는 혼자 해야 나만의 속도에 맞출 수 있게 되고 모든 행동을 천천히 곱씹어 볼 수 있게 되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혼자 있는 시간도 꼭 만들어 보시고 이제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들 이런 거 꼭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이 좁은 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좁은 길은 좀 명확하고 뚜렷해요. 어쩌면 다른 사람 조언도 필요 없고 또 세상의 얘기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길 자체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꾸준히 가면 결국 도착하는 건 자명해요. 완전 분명하죠. 이럴 때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믿어주는 거, 나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 꾸준히 가는 거, 누구 방해나 참견 없이 나만의 길에 집중하는 거, 좀 이런 부분들이 5번 분들 이번 여름에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목표가 뚜렷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막 갑자기 공허해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번 여름 5번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실 때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일인가?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모든 행동에 여러분 중심의 의미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은 이번 여름에는 특히 혼자 공부 루틴을 짜보시는 거, 가고 싶었던 학교나 회사 목표로 하는 거 여기에 혼자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누군가랑 같이 공부하면 또 집중력이 떨어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말을 건다든지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흐름도 끊기고요. 회사원이신 분들은 이제 이번 여름에 정말 꼭 혼자만의 휴식 시간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멀리 여행을 길게 가실 필요도 없고 혼자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혼자 운동을 한다든지 병원 진료, 건강검진 이런 거 가신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의 멘탈 관리,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이신 분들, 주변 사람들이랑 모임을 가지시기보다는 책이나 영상 같은 걸로 충분히 영감을 얻어보기 좋은 시기예요. 혹은 골방에서 기술을 연마해 본다든지 새로운 걸 실험해 본다든지 시행착오도 혼자 해보는 좀 이런 패턴이 여러분에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여름이 지나고 나서 야, 이번 여름은 내가 진짜 의미 있었어. 이렇게 돌아보실 거예요. 나만의 무언가를 약간 벽처럼 단단하게 세우시고 그 바운더리를 탄탄하게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꼭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돈도 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과 자원 이런 걸 올바르게 쓰시고 또 꾸준하게 건강을 관리하시는 그런 시기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